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노트 진행의 신유정입니다. 이번 코너 최근 경제지표에 대한 분석과 투자 전략에 대해 소개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이번 시간은 5월 2일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에서 발간된 자료를 기반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단연 전 세계가 그리고 시장이 주목한 이슈는 FOMC였죠. 금리 인하의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이냐, 아니 금리 인하를 정말 할 것이냐, 아니면 동결할 것이냐, 정말로 말이 많았는데 드디어 공개가 된 겁니다. 5.25%에서 5.5%로 만장일치 또 한 번 이렇게 동결이 결정이 됐습니다. 이로써 6회 연속 금리 동결을 결정하면서 2001년 이후로 최고 수준의 금리를 다시 한번 유지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지난 3월 FOMC와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그렇다면 이러한 금리 상황 속에서는 어떠한 투자 전략 이어가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 3월 FOMC는 어땠을까요? 이 3월 경제지표에 따르면 고용시장은 여전히 뜨거웠고 실업률은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던 거죠. 이에 위원회는 장기적으로 완전 고용과 2%의 인플레이션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좀 불확실성해서 이 위원회는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자 하는 상황이었죠. 이번 5월은 어땠을까요? 사실 지금 5월에도 경기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주의를 기울이자라는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경기 지표들에 따르면 이 경제 활동은 견조한 속도로 확장이 되고 있는데 고용은 여전히 뜨겁고 실업률은 낮은 상황에서,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지금도 2%의 인플레이션을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이번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금리 인하를 당장 미루는 대신에 오는 6월부터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는 이른바 양적 긴축의 속도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유동성을 제공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내달부터 국채 상환 한도를 기존 6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 양적 긴축은 뭘까요? 이 양적 긴축은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매각하거나 만기 후에 재투자하지 않으면서 이 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하려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이를 대차 대조표 축소다라고도 합니다. 보통 연준의 보유 자산의 대부분은 채권인데 이 채권을 매각하게 되면 단연 자산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연준이 국채를 매각하면 시중에 국채 공급이 늘어나게 되고 가격이 하락하고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양적 긴축 완화를 통해서 금리 상승 압력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차 대조표 축소 작업은 이 양적 완화는 다음 달부터 시행이 되면서 속도를 좀 늦출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이번 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고, 자, 그럼 도대체 언제부터 인하하게 될까요? 사실 올해 연초에 좀 시작을 하게 될 때는 금리 인하 첫 시작이 7월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 부분은 좀 어렵다라는 예측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금리 인하는 언제 시작하게 될까요? 참 연준에서도 그 시작 시기를 잡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금리 인하 시작 시기뿐만 아니라 대차 대조표의 축소뿐 이런 양적 긴축 속도를 좀 언제부터 어느 만큼 줄여갈 것인지, 얼마나 조절을 해야 할 것인가가 지금은 가장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금리 인하에 주목하면서, 그리고 양적 완화에 대한 시장 상황도 함께 주목하시면서 이러한 전반적인 흐름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원래 이번 5월 FOMC에서 좀 우려했던 부분은 파월 의장이 좀 강력한 매파적 발언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번 FOMC에서 파월은 예상보다 비둘기파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높은 인플레이션을 유지하는 구간에서 현재 긴축적인 기조가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의지를 보였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의 가능성에는 오히려 일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염려처럼 인상보다는 인하 혹은 동결의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인하의 시점은 어떻게 될까요? 저희 교보증권에서는 기존 인하 시기를 5월로 잡았는데 이제는 3분기가 시작되지 않을까, 그 시작점을 3분기로 수정했습니다.
교보증권은 예상보다 양호한 미국의 펀더멘털, 특히나 견조한 소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조금은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처럼 고물가의 고금리 환경 속에서도 양호한 소비 흐름이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수요 측면에서 물가 상승 압력을 더 높일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또 한 번 재차 확대된다라고 한다면 전망 경로는 수정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 시점, 지금의 기조를 바꾸는 그 첫 시작이 지연되는 것에 무게가 더 실리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안에서는 어떻게 투자 전략 잡아야 할까요? 우선 파월 의장의 금리 인상 불가 발언에 뉴욕 증시는 바로 그 직후에 1%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가 오히려 지연될 것이다 라는 평가가 또 연이어 나오면서 그 오름폭을 반납하곤 했죠. 이에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며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일축되면서 안도감이 퍼지며 다시 상승을 하게 된 거죠. 상승하고 하락하고 어찌 보면 좀 혼란스러운 시장의 흐름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럴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선 글로벌 투자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지금 시점이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미국 증시의 강세장이 연말까지 지속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지금 이 포인트를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조언을 했는데요. 그래서 예측대로 연말까지 이어질 상승장을 대기하면서 차익을 극대화해보자 하는 의미를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로 지금과 같은 조정 장세는 좀 이어질 것이다라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지금 이러한 금리 변화, 경제 지표를 살펴보면서 사실 또 고려하셔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일정이 바로 미국의 대통령 선거입니다. 통상적으로 여태까지 상황을 좀 살펴보면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는 해에 4월, 5월에는 전형적인 조정장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계절적인 요인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과 같은 조정장에서는 긴장이나 우려감은 내려두시고 그냥 좀 마음을 편안하게 비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S&P 지수가 이번 달에만 3% 넘게 빠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3년 9월 이후 최악의 한 달을 보내고 있다라는 평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포인트에서는 하락하는 흐름에 너무 우려하시기보다는 이제 이후 여름 이후에 상승 랠리가 시작되기 전에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를 삼아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를 강타한 FOMC와 그 FOMC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다음 주 일상에도 다음 주 투자에도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